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자산과 수입에 비하여 단기간에 보장성 보험을 집중 가입하였고 핸들을 꺾지 않고 주차된 차량 정면 충돌 시 반사회 질서 및 고의 사고이므로 자살 사망 보험금 등 41.1억 원은 면책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전고법 2017나 13524, 13517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쟁점 가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망인과 피고 A는 2014년 10월 14일부터 약 열흘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비롯한 6건의 상해사망보험계약을 보험 모집인의 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통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먼저 문의하는 등 자의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최근 타이어 펑크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많이 가입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망인이 사망할 경우 약 5억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피고들은 위 사고 발생이나 타이어 수리 내역 등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보험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망인 등이 이와 같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및 소득 수준. 망인의 종합소득 금액은 월 평균 140만원에 불과하고 피고 A는 2014년경 29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보다 실제 사업소득이 더 많다고 주장하나 을 제5 내지 10호 중에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망인과 피고 A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최대 13억 원이고 확인되는 부분만 하여도 6.2억 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 채무 9,8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고 위 표 순번 8번 내지 11, 13, 14번 기재 부동산은 망인 등의 지분이 2분의 1 또는 4분의 1 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 부분에 관한 가치가 근저당의 피담보 채무와 보증금 반환 채무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D는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또 대출받았습니다.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수령하는 전체 보험금은 약 42억 원, 월 보험료도 약 170만 원에 이르고 이는 앞서 본 망인과 피고 A의 재산 상태와 월 소득 및 지출 수준을 고려해 볼 때 보험계약의 규모가 이례적으로 과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재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무염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월 보험료를 포함하더라도 20만 원 정도 되지 않고 망인의 사망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이
5억 원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기간 내 제2보험계약을 비롯한 6건의 상해사망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시점과 1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무려 2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발생한 점, 따라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쟁점나 고의적인 자살인지 여부, 망인의 가족들인 피고들이 망인이 어떠한 이유로 이른 새벽 시간에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 가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망인이 떼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약 44m마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 상황은 양호하였으며 노면도 건조하여 정상적인 운전에 장애가 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망인의 시력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 평소 발작 증세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부검 감정서에 의하면 0.01% 미만이므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 승용차는 이 사건 트레일러의 거의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 도로에서 급제동에 의한 스키드 마크가 남아있지 아니하나 사고 당시 위 승용차의 진행 속도는 시속 80km를 상회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달 전에 43번 국도나 지임로 중 어느 도로를 주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망인은 적어도 2회 이상 의도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핸들을 조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쟁점, 졸음운전 또는 전방주시 태만에 의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 이 사건 제1경로를 주행하였을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경우 직선 구간에 진입한 이후 의도적으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사고 트레일러 방향으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망인이 우측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잠들면서 직선 구간에 진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핸들을 우측 방향으로 잡고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갓길 우측으로 이탈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방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 망인의 시력은 좋은 편이고 운전 능력도 평균 이상인 점. 이 사건 트레일러 후면에는 반사판이 장착되어 있고 후면 도장이 황색 계통의 페인트로 되어 있어 전조등 불빛과 가로등에 의해 원거리에서도 이 사건 트레일러는 쉽게 식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종합하여 보면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제2경로를 주행하였을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 이 사건 제2경로를 주행하였을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전방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 이 또한 전방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도 낮습니다. 좌측 사이드 미러를 주시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 정차되어 있던 이 사건 트레일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면 이 사건 트레일러의 정면이 아닌 좌측 방향을 충돌하였어야 합니다. 이 법원 감정인 A씨의 감정 결과에 대한 합리적 검토. 감정인 A씨는 고의에 의한 사고인지 졸음에 의한 사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나 위 7, 8항에서 본 사정 등에 의하면 위 감정 결과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인은 의도적으로 핸들을 조작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행 실험의 전제에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별다른 핸들 조작 없이도 도로의 구배 등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조작된 핸들을 잠든 운전자가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망인은 의식적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진행 방면 우측으로 도로를 벗어나 이 사건 진입로와 갓길을 걸친 상태에서 적어도 1m 이상 직선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이 사건 진입로와 갓길에 걸쳐 주차되어 있는 이 사건 트레일러를 정면으로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 평균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주의 정황 사실들이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약 42억 원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